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리스 사태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글로벌 모니터팀의 유재원 팀장님, 유재원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팀장님이시네요. 예, 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그리스 국민투표가 어제 있었죠? 네네. 국민들이 채권단에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찬성 네. 38.7%, 반대가 61.3%였는데 그리스 국민들이 왜 반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보시죠? 네. 먼저 그리스가 처해 있는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주간 그리스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갔는데요. 네, 그렇죠. 지지난주였죠. 6월 말에 월요일에 원래 그리스 상황이 상당히 그리스와 관련된 유로 채권단의 회의가 있기 직전에 치프라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네네. 그리스 사태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네. 갑자기 IMF가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협상에 실패했고 그게 결국 지난달 말이었죠. 6월 30일 부채 만기일, IMF 부채 만기를 좀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 치프라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이렇게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좀 선택권을 넘기게 됐는데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만약에 투표에서 국민들이 협상안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추가 구제금융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당장의 파국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좀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에 치프라스 정부 협상력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브렉시트라는 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또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이 반대를 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채권국들의 구제금융의 대가로 그리스 국민들이 에게 강요됐던 그런 긴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극자연합인 시리자가 큰 승리를 거둔 것 역시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내에서 민족주의 정서라든지 반이유 정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커졌고 그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표출이 됐었죠. 그리고 그런 정서가 이번 국민투표에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윤 팀장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작용이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만을 근거로 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집단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일수록 외부 압력에 대해서 내부 결속력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도 어떤 구도 자체가 외부의 어떤 채권단 국가들이 그리스 국가라든지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그렇죠. 압력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을 함으로써 또 국민들의 선택이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그리스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각에서는 복지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문제가 사실 국내에서 좀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 국민소득 대비 1인당 정부 복지 지출 비중이 네. 한 21.3%가 되는데요. 네. 이게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스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건 그리스의 만연한 부패와 탈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그 시점부터 사실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들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GDP 3%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 그런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 그리스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장부를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유로존 주요 국가들이 또 눈 감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로존 국가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난 2009년 말에 이제 그리스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당 파판드레오 총리가 전 정부의 그 분식회계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외부로 표출되다 보니까 또 그 위기가 이렇게 증폭이 됐었고, 그런 기본적으로 그리스 정부의 비효율성, 부패, 탈세 이런 문제가 누적이 돼서 발생한 거고요. 네. 여기에 또 그리스 국민들에도 또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비효율적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세금 납부라든지 어떤 공적인 책무에 대한 그런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그 구조 개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취약점을 갖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 사태가 현재와 같은 상태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를 복지 비중이 높아서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사이의 협상이 중요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 네네.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잘 보고 계시겠지만 현재 그리스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랑 채권국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채권단 그 요구에 따라서 장기간 긴축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긴축 정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상당한 지원과 편익을 봐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시리자 정부가 갑자기 바꾸자고 한 상황이라서 그리스가 어떤 확실한 구조개혁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측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결렬돼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경우에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로존 역시 상당히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도 그렉시트가 올 경우에 상당히 어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유로존 역시 유로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리스에 비해서 잃는 것이 적다고 해도 유로존이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죠. 어떤 유로화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계속 이제 그렉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로존 탈퇴죠.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번에 반대 투표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네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일단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은행의 위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은행의 정부에서. 예금 인출이죠. 뱅크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초에 그 치프라스가 당선된 이후부터 뱅크런이 시작됐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 국내에서 어떤 은행 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은행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어떤 큰 위기를 맞게 되면 곧바로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그 그리스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25%고요. 그리고 젊은 층 실업률은 거의 50%대 육박하기 때문에 네. 이미 이렇게 실물 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금융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훨씬 더 그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외부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대외 교역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유로화가 아닌 자국 화폐 그렇죠. 드라크마를 이제 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드라크마를 찍어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드라크마 그 가치가 유로화보다 훨씬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또 경기 침체가 필연적입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히 큰 어떤 경제적인 불안과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점들을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그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좀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그리스하고 교역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사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네. 2010년에도 있었고 2012년 이렇게 여러 번 겪은 사태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조차도 그리스 충격에 상당히 많은 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를 상당 부분 줄여놨고 그래서 그리스가 설사 어떤 디폴트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실물 경제나 금융에 있어서 그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그 유로화가 영속적일 것이라는 어떤 그렇죠.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네, 그렇죠. 그 글로벌 그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 그 증권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 그 변수들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죠. 산업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고 역사나 국민성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차이가 네.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좀 네.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지는 또 좀 대비를 해야 한다?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그 질문에서 드렸지만 네. 이게 그리스 사태를 보고서 이것이 복지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교훈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정부의 효율적인 그 행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부정부패의 어떤 탈세에 대한 방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믿음을 주고 좀 이렇게 공정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스 사태에서 잘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관행들과 그냥 부정부패와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일단 어떤 국가의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네. 상당한 국민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장기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고통이 상당히 큰 폭의 큰 규모의 외부 원조를 통해서도 쉽사리 이렇게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또 국민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런
그 국가의 어떤 그 행정 신뢰도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글로벌 모니터 윤재원 팀장과 진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